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이후 학교 폭력의 변화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물리적 폭력 대신 사이버 괴롭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정보통신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폭력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이 어디에 있든지 하루 종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기록과 흔적이 남아 쉽게 복제되거나 확산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독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70%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는 그 경우 비율이 58%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을 비방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왕따 카페나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만 채팅방에 남겨두는 카톡 방폭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 같은 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이나 게임 아이템을 빼앗는 하트 셔틀도 사이버 괴롭힘의 일종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사이버 괴롭힘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9년도 유네스코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10% 이상의 아이들이 메시지를 통해 괴롭힘을 당했으며 8% 정도는 사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13%, 유럽연합에서는 6%의 아이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에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이 이상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받은 뒤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중 4분의 1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이 단순히 학교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미디어가 전하는 왜곡된 미의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라는 경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더 은밀하게,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인 상처를, 가해 학생에게는 책임감 부족을 남기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못지않게 성폭력 역시 온라인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유형 중 하나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만 18세 이하의 여자아이 1억 5천만 명, 남자아이 7,300만 명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성폭력 피해자는 178명에서 214명으로 증가했고 여학생 피해자는 3,616명에서 4,029명으로
413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성폭력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피해 당시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발생 장소에 주목해야 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폭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중 44.7%가 피해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꼽았습니다. 이는 2018년 조사 결과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비교해 학교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2.5%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공터나 놀이터 등 동네에서 발생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는 사람 33.3%,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성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데 한몫했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반면 이를 적절히 감독하거나 규율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성폭력은 단순히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더 은밀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이 남아 복제되거나 확산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에게는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윤리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행동에 대한 규율과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온라인에서든지 오프라인에서든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